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성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시민협력 플랫폼과 민민협력 사업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14개 자치구가 서울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걸 내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풀뿌리 시민사회 연대체의 시민 네트워크로 제가 민간협력반에 참여를 했고, 오늘은 이제 강서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국장인 제가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되어 있는 한 사람인데요. 재난의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되게 굉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대면 중심인 일상적인 활동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전환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면 방식의 기존 체계가 폐쇄되고 중단되면서 오히려 위기 상황을 맞이한, 그리고 안전망 자체가 위협받는 일들이 지금 좀 생겨나고 있고 안전한 공동체마저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좀 고민들을 정리해 봤고요. 이 내용을 순서에 입각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협력반에 참여하면서 제가 매주 지역별 현안, 14개 자치구의 현안들을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그 내용을 좀 대변하는 이야기로 1번은 좀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 시민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한 고리, 그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및 참여, 응원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이걸 좀 카테고리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스크 제작이나 현수막 게시, 응원 꾸러미 지원 등을 위한 지역별로 십시일반 현금, 물품 모금,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모금, 그리고 대구 지역의 시설 휴관으로 인해서 도시락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서 자치구별로 필요에 맞는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마스크 제작 및 나눔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십시일반 현금 또는 공적 마스크 모금 활동을 지역 내에서 취약계층인 분들한테 직접 면 마스크를 제작하거나 손소독제를 제작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좀 진행을 자치구별로 다 했었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에 알려서 시민들이 참여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그 실제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활동과 참여를 연결하고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좀 만들려는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응원 현수막 꾸러미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에게 반려식물을 선물했던 강서와 양천 사례들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제공해 주시거나 다양한 모금이나 참여를 통해서 꾸러미를 함께 만들고 모금에 참여하고 그리고 전달을 하면서 함께 응원의 현장까지 방문해서 지역 곳곳에 응원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고 응원 꾸러미 간식을 전달하기도 했고 또 고립과 단절로 힘겨운 분들을 위한 안부와 안녕을 기원하는 활동들도 자치구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공감과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인데요. 어려움을 겪는 이웃, 다양한 대응 활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혼자인 이웃이나 가족을 맺은 지역의 어르신께 안부 인사를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택배기사님을 위한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역 활동가들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안부를 서로가 확인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 나눔 가게를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에 선결제를 해주거나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동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의 캠페인으로 좀 벌여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비전, 사회적 경제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나가는 대담이라던가 지역 공동체 화폐를 발행해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또 스스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고 이런 시설 폐쇄를 많이 하게 되면서
네, 실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 매출 2만 원, 3만 원도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어려움들을 확인하게 돼서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응원 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 자치구 차원에서 이제 구청에서 진행된 행사인데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을 참여 확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역의 민간 뭐 자원봉사 센터 등 푸드뱅크 등 시민 단체들이든 이렇게 함께 협력했던 양천구의 사례가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역별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굉장히 따뜻하게 극복해 나가는 소식들을 자치구 차원으로 추진된 다양한 활동을 취합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치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응한 사례들을 보면 각각 진행하거나 아니면 기관이나 센터와 협력해서 지역 시민사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시민사회 단체, 모임, 개인 등이 함께 민민협력적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활동들이 있었었고요. 협력의 정도는 자치구가 얼마나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넷을 통해서 이제 영역별이 아니라 자치구 단위인 다양한 협력 활동들을 좀 모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14개 자치구의 의견을 조금 충분히 받아서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답변을 전 자치구가 다 주지는 못하신 상황이어서 강서는 시민사회 집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았던 사례들이 있고 다른 모아진 자치구들의 사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돌봄 및 가정폭력에 대한 건데요. 학교나 공공시설, 도서관 이런 곳들이 폐쇄되고 또 확진자가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 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이 있고 그 인근 뭐 다른 자치구들도 좀 확진자가 많은 편인데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다음날 바로 돌봄교실이 폐쇄된다라는 조치가 밤 10시 반 이 정도의 문자가 오면서 이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들은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직접 일터에 데리고 나가서 밤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평일날은 아이들을 보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근무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역 돌봄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우려들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녀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돌봄 및 가사노동이 더 가중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폐쇄로 인해서 상담 지원이라던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서 실제 지역 안에서 또 이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도 지금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또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안전한 공간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 공동체 공간에 임대료는 내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지금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했고요.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긴급 상황의 돌봄 노동도 증가되었고 또 공무원분들도 대면 업무 증가로 인해서 감정 노동이 커지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콜센터의 경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도 점검만 있었을 뿐 회사에서는 개선 의지도 없고 정부에서는 개입 지침 또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모아졌고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보의 수발신의 사각지대입니다. 정부 및 서울시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 지역 내에서 마을 주민이나 아이를 돌보는 여성 그리고 노약자, 취약계층에게는 그런 시의적절한 정보들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고 아이들 학교급식의 지원도 한 자녀당 1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오는데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네, 체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SNS 익숙한 저조차도 신청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적절한 미디어에 접근이 가능한 부분으로 좀 네, 정보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망 구축인데요. 재난의 상황에서 지역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네, 현장의 필요와 요구, 어떤 어려움을 연계할 전달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한편 민민협력 방식 활동도 의미 있긴 했지만 행정과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경험은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네, 사회적 의제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곳곳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부서끼리 협업도 일어나지 못하고 부서별 사업도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중복 지원의 문제라던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지역에서 실제 이런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들이 계속 재난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던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움과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역 중심의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인데요. 네, 이제 지역사회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사회에 지금 계속 말씀 나눠지고 있는 약한 고리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그 어느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약한 고리에 대한 지원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사회가 일상적인 약한 고리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자원을 파악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별 종합적 대응 마련을 해나가면서 분야와 영역을 뛰어넘는 협력체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네,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자발적인 활동들로 재난 상황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서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이 각별히 느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바이러스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도 주춤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처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석학들도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일상적 재난을 대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외에 분야와 영역을 뛰어넘는 시민사회의 행정과 상설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결속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재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역력의 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영역별로 각자의 활동의 현장별로 나눠질 수 있지만 결국 이것들이 실현되는 장은 토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실제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이것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실천의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